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수다 40번째 경험과 성공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강현문에 나와 있는 구절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비 친견이면 절막 난담이라. 사는 일이라는 뜻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뭐뭇이 아니다. 일은 일인데 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친견이라고 하는 건 뭐 직접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은 뭐 가깝다 그런 뜻도 되는데 내가 직접 뭘 하는 걸 이제 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비 친견이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본 일이 아니면 절막 난담이라. 절은 뭐 간절하다 뭐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절대 뭐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난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러울 난에다가 얘기할 담자. 절대로 어지럽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또 중요한 구절인데 경험과 관련된 구절이라 굳이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제가 요즘 시대 추세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한문 구절을 자꾸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문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린 댓글을 보니까 뭐 한문을 무슨 뭐 무슨 아주 비속어를 써가면서 비하를 해놓고 이제 저기 댓글을 봤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개인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고 강의 내용 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외국어 영어가 되었건 뭐 일본어가 되었건 내지는 뭐 독일어가 되었건 내지는 한자는 외국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예전부터 써왔던 문자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한자를 많이 쓰고 있고 중국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문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거 자꾸 외국어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자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 이거예요. 영어 모르는 것보다 낫죠. 영어, 일본어, 독어, 한자 뭐 마찬가지. 그 외에도 뭐 프랑스어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언어 문자가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 어떤 뭐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기분 나쁘다 난 한글만 하고 살 거야 뭐 이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살아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의 가치관은 이런 문자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아둘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나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했을 때는 한자 공부는 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자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거니까 공감을 하시면은 한자 관련 책들을 좀 보시고 공감 안 하면 뭐 그냥 넘기셔도 되고 그래요. 뭐 각자 선택이니까.
오늘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대략 이제, 뭐, 길면 한 100년 정도 살죠.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100년, 길어봐야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살면서 또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아까 한문 구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겪어봐야 어떤 성공의 그 노하우, 방법,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또 겪어봐야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겪어보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겪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성공 모델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공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옷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식당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큰 기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건설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 사람마다 취향이나 사람들의 어떤 장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백인백색인데, 나에게 맞는 성공 모델을 내가 이제 발굴하고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이건 맞는 일이구나, 맞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걸 내가 검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성공 모델을 확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요거,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했을 때, 이 배우는 데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하나는 기술, 다른 하나는 이치예요.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음식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간을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뭐 재료를 배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리, 성공을 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 진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역시 경험이 빠지고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돼요. 저거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법은 사실은 뭐요?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제 그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공을 뒤집으면 실패라 이거야. 실패를 뒤집으면 성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법을 정확히 알면 실패하는 길로 안 가겠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실패하는 길로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그게 이제 아는 방법이 역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공부에 또 이제 두 가지, 경험과 그다음에 독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겪어서 내가 실패를 해봐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책만 읽어가지고는 저거를 피부에 와닿게 알기가 어려워요. 경험을 해봐야 돼. 실패를 내가 여러 번 해봐야 그 실패의 루트, 실패로 향하는 길,
요걸 내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 이거. 실패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입장, 실패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를 좀 피해야 할 것, 가급적이면은 좀 하지 않으면 좋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경험에는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실패와 관련된 것, 일본에 보면은 경영의 신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19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마스시다 전기 공업소인가, 하여튼 그런 회사를 차려 가지고 일본의 아주 그 거대 기업으로 일군 이제 그 기업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훌륭한 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달가운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범 기업, 일제시대 때 전범 기업의 이제 그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좋게 보기가 어려운, 정서적으로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배울 거면 배우면 되는 거죠. 나는 기분 나빠서 전범기업 사장 어떤 경험까지는 배우고 싶지 않아, 배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뭐 안 들어도 되는 거고. 하여튼 저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만한 얘기죠. 나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지만 실패한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면 그건 실패가 아니다 이거야. 실패한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성공으로 향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굉장히 아주 멋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만, 실패를 성공의 어떤 단계, 과정으로 과감하게 편입을 해서 생각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초한지 있죠.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우리가 이제 그 장기판 보면은 그 빨간 장기가 그게 한나라예요. 그 다음에 파란 장기, 하수들이 잡는 이제 그 파란 장기가 초나라고. 그래서 그 장기판 자체가 사실은 초한을 상징을 하는 건데, 뭐 거기 이제 그 궁에도 그렇게 써 있죠. 초와 한 이렇게. 그 이제 이 초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한은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진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이제 그 진제국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이제 초나라와 요건 이제 유방은 한이고, 항우는 이제 초. 근데
사실 유방은 어떤 그 시골 조그만 마을에 이제 그 건달패 우두머리 출신이에요. 어, 같이 건달짓 하던 사람들, 자기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동네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패를 만들어서 어떤 나라까지 건설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아주 뭐랄까 군사적인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좀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났던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항우 같은 경우에는 역발상 기계세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하여튼 전투 기술도 대단하고 이제 장군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리더십 면에서는 조금 유방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투 능력이 워낙 대단한 양반이다 보니까 항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어떤 그 난세에 출세를 하고 난 뒤로는 거의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연전연승을 한다고. 반면에 유방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훨씬 많이 해요. 패배 경험이 굉장히 많아. 결정적으로는 유방이 이제 그 60만 대군을 가지고 그 항우에 3만 5천 정예군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깨지죠. 항우의 유방의 60만 대군이 항우의 3만 5천 그 정예군한테 아주 박살이 나요. 이 60만 대군을 가지고 이 항우의 3만 5천 정예군하고 싸움을 할 때 사실은 유방이 좀 오만했었어.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항우를 꺾을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부딪혔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깨져버렸죠. 사실은 이 팽성대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에는 그 한신이라는 장군이 항우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 잘 전쟁을 이제 치렀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한신을 제끼고 이제 유방이 뭐 직접 이제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싸움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고 난 뒤에 유방이 학습을 이 경험에서 학습을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이 전투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전투와 관련된 건 한신한테 그냥 다 맡겨버린다고. 자기는 지지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 패배를 통해 가지고 배운 거죠. 그리고 한신을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한신이 이제 항우를 꺾고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되는데, 항우 같은 경우에는 패배의 경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어. 패배를 해봐야 자기가 이 망하는 길을 알 수가 있거든. 패배를 안 하고 연전연승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패배를 겪어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패배로 인생이 몰락할 수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패 내지는 패배, 요거를 좀 많이 겪어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패배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피하고 내지는 싫어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작은 실패와 작은 패배는 많이 겪어볼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인생이 망할 정도로, 내지는 사업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는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패를 하거나 뭐 패배를 하거나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여하튼 자잘한 실패와 패배는 좀 많이 겪어볼수록 좋다 이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항우는 죽죠. 딱 한 번에,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로 항우는 망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유방은 많은 패배와 실패를 딛고 결국은 이제 천하통일을 이루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와 패배, 역경 이런 걸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쭉 말씀드려 볼게요. JYP, 우리나라 이제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사죠. JYP라는 그 회사의 CEO가 가수 박진영 씨예요. 박진영 씨가 사실은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뭐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했던 분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분이 이제 그 처음에 데뷔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그때 유행하던 그룹이나 가수가 누가 있었냐면 김건모 백댄서 출신이에요, 박진영 씨가. 그 다음에 뭐 클론, 요런 이제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그룹과 가수들이 활동을 할 때였었어요. 그때 박진영 씨가 데뷔하려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음반사, 지금은 이제 연예 기획사지만 이때는 음반사에서 가수들을 키워냈었다고. 근데 어떤 음반사에서 박진영 씨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음반사 이제 그룹 데뷔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원래 씨하고 김송, 지금 이제 두 부부죠. 김송이 아니라 박미경 씨, 솔로로 이제 활동 잘 하셨던 박미경 씨하고 그 다음에 박진영 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 데뷔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중간에 박미경 씨가 이제 솔로로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김송 씨가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음반사에서 이걸 기획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박진영 씨가 보기에는 박미경 씨가 있어야 이 그룹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명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음반사에다가 박미경 씨가 있어야 된다, 김송 씨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명을 했다가 잘려요. 쫓겨난다고. 데뷔를 못하고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려.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백수건달이 돼버린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이제 데뷔 준비하다가 데뷔가 이제 좌절이 돼버리면은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겠죠. 근데 박진영 씨는 좀 대단한 게 자기가 백수건달로 이렇게 지내던 시기를 굉장히 그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시기를 이제 넘긴다고. 이 양반이 이렇게 데뷔가 좌절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작곡가죠, 뭐 김형석 씨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발을 들면서 술 친구를 해주면서 이분한테서 작곡을 배워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박진영 씨가 감각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형석 씨는 이제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 된 거야. 근데 이분도 이제 대단한 게 박진영 씨의 이제 능력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박진영을 키우지 말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작곡 능력이 탁월해지게 되면 김형석 씨의 이제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호랑이 새끼를 왜 키우냐,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주변에서 해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김형석 씨는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묵살하고 박진영 씨한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알려준 거죠, 작곡 기술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박진영 씨가 받는 저작권료가
김영석 씨보다 더 앞서요. 저작권료 1위를 한다고. 요즘도 1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2년 동안 백수건달로 지내는 2년 동안 말하자면 이제 작곡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밑에 들어가지고. 요게 나중에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2년 동안 보낸 그 세월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JYP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기획사 연예 기획사를 이제 키우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게 뭐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패를 내가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 것이냐예요. 실패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항상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건 아니라. 돈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지위가 내가 높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지위에서 내가 어떤 역량 발휘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쭉 사회에 보탬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지위가 높은 지위가 복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일도 없으면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지위 자체가 나한테 화로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병철 회장님, 삼성 창업자죠. 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소시적에 이분 뭐 이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뭐 생활이 좋지 않았어요. 도박도 많이 하고 뭐 기생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인생 그 자체를 20대 때 아주 방탕하게 이렇게 보냈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쪼르륵 그 늦게 놀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 애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마음을 다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업이 처음에는 좀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잘 됐었어요. 잘 되다가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쌀값이 그때는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걸 소작을 줘요. 그래서 나는 쌀을 갖다가 팔면은 이윤이 남는 거야.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사냐? 요걸 이제 대출 내가지고 산 거야. 대출로 땅을 사가지고 소작을 줘서 여기서 나오는 쌀을 갖다가 팔면 돈이 계속 남는 이런 시스템을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200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를 한다고.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아주 벼락부자가 되는데 이 문제가 여기 20대 때 이분이 했던 사업이에요.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부동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중일전쟁이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확 막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출을 쪼여오니까 이걸 어떻게 돼? 땅을 이제 대출을 갚으려고 하니 이제 이거를 헐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땅을 헐값에 내다가 팔고 쫄락 망했어. 부도가 거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요게 이제 그 27세 때 이분이 이제 그 거지가 돼버려요. 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아주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해버리면은 좌절하겠죠. 근데 이분은 요거를 통해 가지고 배운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경영 철학을 여기서 정립을 하게 돼요. 이런 실패 경험에서.
첫째로 뭐냐면 세계 정세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일 전쟁이 터질 만한 그런 조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요. 장사가 좀 된다 그래가지고 너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이걸 레버리지라 그래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요,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쓰는 거를 삼가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비. 어떤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대비할 수 있는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또 배웠고, 네 번째로는 손실이 생겼을 때 여기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걸 빠른 손절. 이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뭔가 좀 좋지 않다 싶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 요런 거 네 가지를 이분이 이제 이 실패로부터 이제 배웠다 그래요.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한 재벌을 일구게 되는데, 그와 같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실 어떤 그 실패 경험, 이런 거는 되게 이제 피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실패라고 하는 경험도 많이 해볼수록 좋다. 근데 실패만 계속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실패와 성공 경험을 같이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속에서 성공 모델을 내가 확정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어떤 뭐 팩트나 이런 내용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잘못 전달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팩트에서 미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콘텐츠 자체가 학술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관점에 대한 것, 자세, 태도에 대한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서는 하는 강의이지, 어떤 역사 콘텐츠라든가 내지는 한문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팩트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는 저는 크게 그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팩트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올리는데, 팩트 자체에 제가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이런 걸 좀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경험과 성공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